남의 집에 칼을 들고 들어갔던 강도가 국회의원이 되고 죄 없는 사람을 잡아다 고문했던 기술자가 장관이 되고 경찰을 불태워 죽인 방화범이 영웅 대접을 받는 나라. 이건 소설이 아닙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6년 대한민국 여의도의 끔찍한 민낯입니다. 평생 허리띠 졸라매고 가족들 먹여 살리느라 찢어지게 가난했던 이 나라를 세계 10대 강국으로 일으켜 세운 주역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뉴스에 나오는 높은 사람들을 보면 내가 알던 대한민국이 맞나 싶어 억장이 무너지실 겁니다. 법을 잘 지키며 착하게 산 사람은 바보 취급을 당하고 오히려 목소리 크고 법을 어기는 사람들이 떵떵거리며 사는 거꾸로 된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민주화 운동가라고 믿었던 사람들, 젊은 날 독재에 맞서 싸웠다며 그 시절을 훈장처럼 자랑하는 그 사람들이 사실은 어떤 무서운 가면을 쓰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권력을 잡은 2026년 오늘 우리 삶이 왜 이렇게 팍팍해졌는지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1979년 4월에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서울의 한 대기업 회장님 댁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말끔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넥타이까지 맨 청년 4명이 예쁜 선물 상자까지 들고 서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주 점잖은 손님 같았기에 경비원도 의심 없이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하지만 문이 열리자마자 그 점잖던 청년들이 품에서 시퍼런 칼을 꺼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경비원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흉기로 사람을 해친 특수무장 강도였습니다. 기가 막힌 건 이들이 돈을 뺏으려던 이유입니다. 바로 혁명자금이었습니다. 이들은 난민전, 즉 남조선 민족해방전선이라는 반국가 단체 소속으로 북한 김일성에게 바칠 돈을 마련하겠다며 남의 집에 쳐들어가 죄 없는 경비원을 흉기로 찌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강도 사건의 주범은 감옥을 다녀온 뒤 세월이 흘러 갑자기 민주화 투사로 둔갑했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국회의원 배지를 달았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무려 4번이나 당선되었습니다. 심지어 국회 어른이라 불리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냈습니다. 강도상의 전과자가 대한민국 법을 만드는 최고 높은 자리에 앉아 호령하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은 TV에 자주 나와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유시민 씨입니다. 아주 똑똑한 지식인으로 통하며 젊은이들의 멘토 행세를 하지만 1984년 가을 서울대 학생의 간부 시절 벌인 일은 끔찍합니다. 그들은 경찰 스파이를 잡겠다며 평범한 민간인들을 빈 강의실에 감금했습니다. 비명소리가 새어나가지 않게 입에 수건을 물린 채 몽둥이로 때렸고 심지어 사람을 거꾸로 매달아 놓고 물고문까지 자행했습니다. 피해자들이 제발 살려달라, 나는 스파이가 아니다라고 애원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분은 그날의 충격으로 평생 정신병을 앓으며 폐인처럼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고문했던 그 가해자들은 고작 1년 정도 감옥을 살고 나와서 지금은 그때는 민주화를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떵떵거리고 삽니다. 장관도 하고 베스트셀러 작가가 되어 존경받는 선생님 소리를 듣습니다. 죄 없는 사람을 때리고 고문한 사람이 인권을 논하고 정의를 가르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건 1989년 부산 동의대 사건입니다. 시위하던 학생들이 도서관에 틀어박혀 있었고 경찰들이 진입하자 복도에 미리 뿌려둔 신라의 화염병을 던져 불을 질렀습니다. 순식간에 불길이 치솟았고 꽃다운 나이에 우리 경찰 아들들 7명이 그 자리에서 불에 타 숨졌습니다. 누군가의 귀한 아들이었고 듬직한 남편이었을 그들은 나라의 명령을 받고 출동했다가 시위대의 방화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훗날 정부는 경찰관을 불태워 죽인 이 가해자들을 민주화 유공자로 인정해줬습니다. 나라 돈으로 보상금까지 쥐어줬습니다. 불에 타 죽은 경찰관의 늙은 부모님들은 피눈물을 흘리는데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 영웅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끔찍한 과거가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칼을 휘두르고 화염병을 던지던 그 사람들이 지금 2026년 대한민국의 권력을 쥐고 여러분의 지갑을 털어가고 있습니다.
폭력적이고 왜곡된 그들의 사고방식이 지금의 정책이 되었습니다. 요즘 정치권에서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을 주네, 25만 원을 주네 하며 선심 쓰듯 말합니다. 당장 공돈이 생긴 것 같지만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나라 국가는 이미 바닥났습니다. 결국 다 빚입니다. 지금 15만 원 받으면 나중에 갚아야 할 돈은 이자까지 합쳐 45만 원이 넘습니다. 이 돈은 평생 성실하게 세금 내온 우리 국민들이 갚아야 하고, 무엇보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픈 우리 손주들이 평생 뼈 빠지게 일해서 갚아야 할 빚입니다. 할아버지가 받은 용돈 갚느라 손주가 빚더미에 앉는 꼴입니다. 이것은 민생 지원이 아니라 미래를 팔아먹는 독이 든 사과입니다. 더 황당한 것은 빚을 못 갚은 연체자들의 빚을 나라 돈으로 대신 갚아주겠다는 정책입니다. 무려 10수조 원의 혈세를 들여서 말입니다. 먹고 싶은 거 참아가며 남의 돈 떼먹으면 천벌받는다는 생각으로 아등바등 빚 갚아온 성실한 국민들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낸 피 같은 세금으로 흥청망청 비탄감 잔치를 벌이는 게 과연 공정한 것입니까? 조국 대표 같은 사람들은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월급을 깎아서 중소기업 사람들에게 나눠주자는 사회연대 임금제를 주장합니다. 죽어라 공부하고 밤새워 일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죄인 취급하며 다 같이 못 사는 하향 평준화를 만들자는 공산주의적 발상입니다. 정작 본인들은 뒤로 자식들 의대 보내려 서류 조작하고 강남 아파트 살면서 온갖 특혜는 다 누립니다. 국민들에게는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로 살아도 행복하다고 가르치면서 본인 자식은 욕 만들려고 편법을 쓰는 지독한 내로남불입니다. 하지만 그 견고해 보이던 그들의 카르텔에도 금이 가고 있습니다. 여의도 안쪽에서는 이재명 대표와 정청래 의원 그리고 친문 세력들이 권력을 놓고 서로 으르렁거리는 밥그릇 싸움이 한창입니다. 특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수많은 재판들 때문에 그들은 패닉 상태입니다.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아직까지도 판사를 겁박하고 수사검사를 탄핵하겠다며 지치지도 않고 사법부를 흔들어댑니다. 나라를 위해서가 아닙니다. 오직 본인들이 감옥 가기 싫어서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정청래 의원 같은 강성 세력들은 이재명 대표가 무너지면 다음 대장 노릇은 내가 하겠다며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서로 믿지 못해 감시하고 뒤통수 칠 기회만 노리느라 국회는 멈춰섰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하루 벌어 하루 먹기 힘든 우리 서민들에게 돌아오고 있습니다. 민생은 뒷전이고 오직 방탄과 권력 욕에만 미쳐있는 그들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켜오신 위대한 국민 여러분, 우리가 눈을 감고 귀를 닫는 순간 저들은 역사를 완전히 바꿔버릴 것입니다. 강도와 고문 기술자를 영웅으로 기록하고 한강의 기적을 일궈낸 우리 어르신들의 피와 땀을 청산해야 할 적폐라고 모욕할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2026년 2월 이 유난히도 춥고 시린 겨울을 이겨내야만 진짜 봄이 옵니다. 여러분의 해안과 산전수전 다 겪어내신 지혜가 절실합니다. 오늘 들으신 이 진실을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경로당 친구분들에게, 단톡방 지인들에게,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 며느리에게도 꼭 이 영상을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말씀해 주십시오. 이게 진짜 역사다. 범죄자가 통치하는 나라를 너희들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 그렇게 당당하게 가르쳐 주십시오. 시대의 기록은 거짓이 진실을 덮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묵묵히 올바른 역사를 기록하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6.25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만들어낸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부디 그 자부심을 잃지 마시고 나라를 걱정하는 그 마음을 모아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마음으로 좋아요 버튼 한번 꾹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솔직한 심정을 남겨주십시오. 내가 살아보니 이건 아니더라. 나라가 걱정된다 한마디씩만 남겨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버팀목이 됩니다. 날씨가 많이 찹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평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계셔서 대한민국은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시대의 기록이었습니다.